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평온했던 일상이 갑자기 거대한 태풍에 휩쓸려버리는 순간을 창밖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바람 소리에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가 몰려옵니다. 바람은 마치 괴물처럼 집을 흔들고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어둠이 내린 듯한 모습이죠. 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 창문을 두드리며 무너질 듯한 빗줄기, 무서워하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두려움에 떨며 간절히 비는 마음이 들 때쯤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고 마을 전체가 깜깜한 암흑 속에 잠겨버립니다. 거리는 이미 물에 잠겼고 빗물은 쉴 새 없이 차오르고 있어요. 한때 사람들이 오가던 거리와 도로는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고 바람은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뽑아버리고 전신주를 쓰러뜨립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마치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터와도 같죠.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경보음, 대피하라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올 뿐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태풍이 남긴 건 처참한 풍경과 생존을 위한 사투뿐입니다. 가옥은 무너지고 전기는 끊기고 물과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태풍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매년 이 공포와 싸우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은 묻습니다. 이 끝없는 재난 속에서 우리는 언제쯤 안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끝없는 공포 속에서 일본이 찾아낸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한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한 지방 공무원이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 일본에서 변화를 일으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로 태풍과 지진 같은 재난과 매년 싸우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배운 재난 관리 시스템 덕분에 일본의 태풍 대응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가고시마시 재난관리과에서 일하고 있는 28살 사토 유타라고 합니다. 태풍이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워낙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라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등 다양한 재난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특히 가고시마는 매년 여름과 가을에 찾아오는 태풍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이라 저희 재난관리과는 항상 긴장 속에서 일합니다. 며칠 전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상청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태풍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특히 강해서 불안감이 큽니다. 제 동료들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연수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가고시마시청에서 파견되어 한국 서울시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배우러 갔었죠. 그때 본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고시마에서 매년 태풍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그야말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웠습니다. 공항 내부는 그야말로 효율적이었고 매우 깨끗했습니다. 여러모로 정돈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의 재난관리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나타나 있었고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CCTV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제가 서울에 도착한 첫날, 재난관리 상황실에서의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서울시 재난관리 상황실의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의 실시간 교통, 기상, 재난 관련 정보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CCTV와 각종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고 있었고 그 데이터들은 AI가 분석하여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있었죠. 담당자는 그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입니다. 도시 전역에 설치된 센서와 시민들의 신고 그리고 CCTV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재난 위험 지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가고시마시청의 재난 관리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이 지도에 핀을 꽂아가며 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미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 가고시마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 말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재난 대비 훈련을 직접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경고음이 울리면서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혼란 없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한국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대피가 가능한 거죠? 그러자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훈련을 반복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재난 대비 의식이 매우 높았고 정부와 시민들 간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이 재난 대응에서 뛰어난 이유였죠. 일본에서는 재난 훈련이 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을 단순한 형식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재난 대비 훈련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그들의 대응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가고시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재난 관리에서 너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면 꼭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시도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고시마시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낡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특히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저 닥치는 대로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고 대피소 점검이나 물자 확보 역시 항상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상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한국에서 본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면 태풍이 올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타씨, 그런 시스템은 너무 비싸고 복잡해.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돼. 괜히 새로운 거 도입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우 좌절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동료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점차 몇몇 동료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태풍 마리아와 필이 연이어 일본을 강타할 예정이었죠.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대피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예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죠. 시간이 흘러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역대급이라는 소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이번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SNS와 재난 문자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고 대피소 점검과 비상 물자 확보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태풍의 세기는 기상청의 예측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었죠.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에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전면 대피령을 내려야 합니다. 과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지금이 그 순간이야. 우리는 즉시 전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SNS, 재난 문자, 방송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전달했죠.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고시마는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거리는 쓰러진 나무들과 부서진 간판들로 어수선했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정전 상태였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만난 최 팀장님이었습니다. 최 팀장님은 일본의 재난 복구를 돕기 위해 한국의 복구팀과 함께 가고시마에 온 것이었습니다. 사토시 태풍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잘 적용하신 것 같네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 팀장님은 한국의 복구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가고시마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재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난 후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즉시 이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고시마의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저는 도쿄에서 열리는 전국 재난관리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가고시마의 성공적인 대응 사례를 발표할 기회였죠.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과 그 적용 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은 한국의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토시, 한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가고시마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중앙정부에서도 우리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정부의 철저한 대응 체계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웃나라 일본까지도 우리의 시스템을 배우고 적용하며 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협력, 신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그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난 대응, IT, K-팝, 한류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는 한국의 앞선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가능했죠.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리고 배워가는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과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와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이 이끌어가는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의 한 공무원이 한국에서 배운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일본에서 변화를 이끌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일본의 재난관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하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앞으로도 한국이 전 세계에 더 큰 영감을 주길 기대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